자, 또 하나, 이 만물을 나타내는 이 기호 중에서 점 하나, 점 둘, 점 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기는 이 한자들 이렇게 씁니다. 점주, 얼음빙, 삼수 또는 물수.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는 요 글자 따로, 요 글자 따로, 요 글자 따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음빙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이런 한자들, 이런 한자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얼음빙인데 얼음이라고 여기다가 이 얼음의 의미를 가지고 하품 흠자와 결합할 때에 이게 다음자가 되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알려면 바로 이 만물의 기후인 이 셋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한자들을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글자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이 세 개의 글자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트로 만들어진 것을 다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온전하게 이것의 뜻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구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지만 10년 전에도 조국구고 20년 전에도 조국구입니다. 자, 어느 게 나의 바른 진면목일까요? 어느 것도 저의 진면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느 단면을 잘라서 그것만이 조국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셋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의 세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그림자를 이루는 세 가지 요건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만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우주를 이루는 세 가지 조건이었던 것처럼 이 기호 역시 어떤 하나가 존재하는 진행하는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잘라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묶음으로 세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얼음빙이라고 쓰고 있는 이 한자는 예를 들면 바위의 속성을 말합니다. 바위. 우리 지구상에는 정말로 바위가 많습니다. 우리 관악산이나 여기 뒤에 그 삼각산에 가보면 정말로 좋은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바위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솟아났을까요? 아닙니다. 지질학에서 보면 바위는 맨 처음 뭐가 변해서 바위가 되냐면 땅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그것이 물과 만나서 공기와 접촉하면서 서서히 차갑게 식어서 된 것이 바로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용암이 바위가 되는 요 사이에 바로 뭐가 껴 있냐면 차갑게 식는다는 과정이 껴 있습니다. 자, 바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성이냐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은 차갑게 굳었다는 겁니다. 차갑게 식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속성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용광로 속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형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체를 가진 것은 언제나 그 이전에 용암과 같은 1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온 두 번째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바위는 차갑게 식어서 된 바위는 차갑게 식어서 형상을 갖게 된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모래가 되어서 부서집니다. 말하자면 용암에서 바위로, 바위에서 모래로, 이게 이 존재들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바위만이 완전하지 않고 용암만이 완전하지 않고 모래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세 개가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말할 때 이것들의 속성이 바로 이겁니다. 구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용암은 언제나 불처럼 뜨겁고 타오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중간에 차갑게 식어서 이것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처럼 변화하고 작용을 합니다. 이 세 번째 것들은 반드시 무슨 흔적을 남깁니다. 말하자면 고정된 모습은 없지만 이것들은 끊임이 변화하면서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성.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다시 동양 철학의 관점에 돌아가면 이걸 보고 하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불. 그 다음에 이것은 땅의 속성. 그리고 바로 이게 만물의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서 어딘가에 이런 기호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은 하늘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구나.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이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바로 형상을 나타내는 두 번째구나. 근데 형상을 갖게 되려면 이것은 언제나 차갑게 식어야 된다. 그래서 차갑다는 뜻을 갖게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작용한다. 자기 형상이 없다.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용한다. 그게 바로 하늘 아래 땅 위에 살고 있는 세 번째 존재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삼수 또는 물수 이렇게 말합니다.